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신형 카니발의 선호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신형 카니발의 사전계약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네요. 지난주 28일 시작된 사전계약에서 신형 카니발은 첫날에 23,000대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다시 쓰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첫날 판매량이 사전계약 전체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판매량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이라면 사전계약 기간 동안 3만 대는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인기라니 대단하기도 하고요. 한편 좀 무섭기도 한데요. 실제 모두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간 판매량의 거의 절반 정도의 판매량을 수일에 확보한다는 점에서 마케팅 능력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알고 나면 대단하게 보인다고 신형 카니발이 많이 팔려서 그런지 더욱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전계약 제도의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소비자보다는 제조사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마케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사전계약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했었죠. 또한 부품 수급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니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만 대가 넘는 차량이 사전계약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소비자는 어떤 엔진, 어떤 트림, 어떤 색상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니발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량은 사실 몇 대 없습니다. 옵션까지 조합한다면 최소 수십만 가지 이상의 확률이 존재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신형 카니발의 선호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 막 끝나고 바로 공개가 되는 출구 조사를 보면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향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1%도 안 되는 출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형 카니발의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네이버 카페 카니발 멤버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신형 카니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항목별로 참가자가 700명부터 8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사전계약자가 최종 한 3만 명 정도라고 가늠해 본다면 사전계약자의 전체 수치에서 한 5%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사전계약자가 실제 차량을 모두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이 되겠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용도로 충분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빠르게 보시죠.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에는 두 가지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3.5 엔진과 디젤 2.2 엔진으로요. 디젤 엔진은 연비가 13.1km에 도달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연비가 좋다는 것은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되겠죠. 반면 디젤은 진동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좀 더 시끄럽기 때문에 패밀리가 이용하는데 가솔린보다는 분명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카니발은 공명원 부분까지 이슈가 되었었죠. 신형 카니발의 경우 어떤 엔진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먼저 작년 전체 판매량에 대한 다나와 데이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63,706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솔린이 11,556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환산해 본다면 약 18%가 되기 때문에 3세대 카니발에서 가솔린 엔진을 선택한 소비자의 비중은 5명 중에 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설문 결과를 보면 56%가 연비가 좋은 디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43%를 선택했습니다. 예상보다 가솔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디젤 엔진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또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글로벌에서도 디젤 엔진을 빠르게 단종시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공식 발표로 재확인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요. 실제 계약에서는 6대4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기존보다 가솔린이 소폭 늘어났겠지만 제 예상에는 7대3 또는 8대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 특성상 디젤의 연비가 13.1km고요. 가솔린이 9.1km라서 약 40% 정도가 연비에 있어서 디젤 쪽이 높기 때문에 해당 수치만큼은 실제와는 조금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계약 공식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트림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카니발의 경우 인승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3열과 4열을 제공하는 차량이고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9인승과 11인승의 경우 6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라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제 경우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전용 차선 때문에 이런 혜택 때문이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7인승이 51%, 9인승이 47%, 11인승이 1%입니다. 선호도 조사라서 실제 구매자를 포함했지만 구매 전에 소비자까지도 포함된 수치죠. 7인승의 선택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신형 카니발이 공개가 되고 공식 사진에서 7인승 차량이 집중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와, 감탄사를 여러 번 외치고 몇 번을 다시 봤던 이미지죠. 누구나 이왕 구입하는 차량이라면 7인승 차량을 구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결과에서 7인승이 51%, 9인승이 47%, 11인승이 1%였지만 실제 제가 기아차의 내부 담당자를 통해서 첫날 판매된 현황을 체크해보니 7인승 20%, 9인승 70%, 11인승이 10% 정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인승이 가장 높은 이유라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 전용 차선 혜택을 포함한 110km의 속도 제한 부분도 11인승과 달리 없죠. 다인승을 포함한 활용도 면에서도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인승 차량에서 가슴을 설레게 만든 확장형 센터 콘솔의 경우도 7인승에서만 처음에 제공되는 특권이라고 예상했지만요. 9인승에서도 컴포트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9인승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11인승의 경우 10%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을 포함한 1년의 세금이 겨우 65,000원 정도죠. 사업자 차량으로 무시 못하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11인승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유를 알고 오시니 재미가 있으시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어떤 색상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제조사가 만든 카탈로그를 보면 제조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판매가 되는 순서대로 외장 컬러를 소개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형 카니발의 경우도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외장 컬러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히죠? 기아차의 사전계약 카탈로그 순서대로 설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개민족일에서 화이트가 가장 많았고요. 블랙, 판테라 메탈, 아스트라 블루, 레드와 실버 색상 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의외인 결과는 실버보다는 레드의 선택 비율이 좀 더 높았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남자는 블랙이죠. 이런 말보다는 앞으로 아빠는 레드가 되는 것일까요? 외장 컬러도 보셨는데 실내 내장 컬러도 함께 보셔야죠. 사전 계약 카탈로그에서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 컬러의 선호도 역시 기아 자동차의 카탈로그 순서대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항목은 누구나 쉽게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카탈로그와 동일한 순서대로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락하면서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은 오염에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이 새들 브라운 내장 컬러가 압도적입니다. 비율로 보면 브라운이 60%, 베이지가 25%, 그레이가 13%입니다. 오염 때문에 어두운 색상을 고르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가죽 전용 관리제를 직접 사용해 보시면 예상보다 관리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염 때문에 어두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하는 색상을 마음껏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어두운 색상의 시트 컬러를 선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트림입니다. 최상의 트림의 풀옵션이 언제나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림에 대해서 고민할 때 소위 가성비를 중시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신형 카니발의 트림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순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제조사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옵션 연구소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카탈로그 전체 부분에서 이 옵션표, 트림 부분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구성이죠. 결과는 예상외로 고가의 트림이 시그니처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블레스와 프레스티지 순서였습니다. 비중을 보면 76%가 시그니처를 선택했고 노블레스 19%, 프레스티지가 4% 순서입니다. 이 부분도 기아차 담당자 활동에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보니 시그니처의 실제 비율은 40%, 노블레스 35%, 프레스티지 25%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호도와 실제 결과에서 순서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그니처가 실제 데이터에서도 가장 높았는데 카니발은 그동안 자영업자 용도의 차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단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패밀리를 포함한 누구나 이제는 편의사항을 이전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구매자를 포함한 선호도와 실제 선택한 내용을 교차로 알려드렸는데요. 순위는 비슷했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일까요? 순서는 비슷했지만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략적인 두 가지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호도와 실제 구매하는 차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예를 들면 그랜저의 디자인이 좀 제 마음엔 들지 않아요?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K7과 비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랜저를 더 많이 구입합니다. 마음만 K7인 것이죠. 생각과 구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량은 일반 소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사전 계약에 렌트나 리스를 포함한 자영업자, 사업자의 물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좀 다른 원인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카니발은 연간 6만 대 이상 판매가 되는 차량으로 대한민국 전체 차량을 기준으로 탑5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인지도가 당연히 보장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포터, 그 다음 산타페, 그랜저, 소나타 다음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카니발은 5m가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사이즈인데 이런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핵 가족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현상과 달리 인간의 욕심은 점점 커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아빠 입장에서는 차량 안에서 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장마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는 하루인데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